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구조적인 교정이 필요할 때는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비중격 망곡증의 수술 치료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중격 망곡증의 수술적 치료는 휘어져 있는 연골과 뼈를 바로 잡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수술적 방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네. 첫 번째는 비중격이 휘어져 있는 부분을 그냥 제거해서 빼내서 폐기하는 방법. 이 방법을 많이 썼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안쪽에 코의 비중격이 휘어져 있을 때 휘어져 있는 안쪽에 칼집을 내서 이 부분을 점점 피게 해주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장 많이 썼는데 이렇게 간단한 수술의 경우 사실 비중격 망곡증은 일정 부위에만 망곡증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그럴 경우 이제 첫 번째 방법을 쓰게 되면 비중격을 너무 많이 제거해야 되는 단점이 생기게 되고 그럼으로써 비중격이 약해지고 다시 휘어 보이는 그런 재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 방법도 이게 휘어진 상태에서 제대로 바로 서면 제일 좋은데 이렇게 점점 돌아오다가 중간에 멈춰버리거나 아니면 중심을 지나서 과교정이 되어 얘네들이 더 반대편으로 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방법이 간단하지만 재발률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최근에는 어떤 방법을 좀 그래서 선호하고 이제 있나요? 최근에는 이런 비중격을 어떠한 바로 세운 다음에 그 옆에다가 이렇게 지지하는 강한 자신의 연골을 같이 덧대어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 조금 더 비중격 망곡증을 안전하게 교정을 하고 재발률을 굉장히 많이 낮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코 안쪽을 좀 절개를 해야 되나요, 원장님? 그렇죠. 코 안쪽이나 코 바깥쪽을 절개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휘어있는 비중격을 완전히 재건을 해서 바로 펴준 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단단한 연골로 보강 재료를 지지대를 덧대주면 훨씬 더 영구적으로 안전한 수술적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또 이 경우에 조금 이제 코끝을 높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안전한 지지대가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또 해결하면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해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수술 뒤에 후유증은 혹시 없을까요? 모든 수술에서 후유증이 없는 거 수술하는 의사로서 정말 너무 어렵죠. 네. 어려운데요. 네, 맞아요. 물론 모든 수술은 출혈이나 부종, 염증 같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또 비중격 망곡증으로 수술을 했는데 다시 같은 쪽 혹은 반대쪽 혹은 양측에 코로 숨을 쉬기 힘든 비중격 망곡증 재발이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환자의 무조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시는 게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내린 후에 그에 따른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면 보존적 치료, 수술적 치료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때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비중격 망곡증의 교정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비중격 망곡증 치료 사례들 저희가 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치료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원장님? 네, 이분 27세 여자 환자로 어렸을 때 운동을 하다가 코를 다쳤는데 코피는 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부기가 가라앉으면서 코가 휜 게 점점 눈에 띄고 코막힘이 지속돼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실제 이분 CT를 찍어보면요. 이 비중격이 오른쪽으로
꺾여져 있어서 많이 휘었네요. 아, 오른쪽으로는 숨을 좀 쉬기가 어렵구나라는 거를 CT만 보셔도 아마 이제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비중격 만곡증을 재건하는 수술을 한 이후에 이렇게 고든 비중격으로 교정이 잘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 실제로 외적인 모습을 보면요. 저희가 비중격 교정을 같이 하면서 코뼈가 휘어진 이것도 같이 교정을 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외형적으로도 바르게 교정된 코 모양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또 이게 예전에 뭐 다쳤는데 코가 휘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약간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여러 불편함도 좀 해결하고 치료를 하면서 교정도 하면서 또 이렇게 외적인 모습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치료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수술했던 경우네요. 네, 맞아요. 이분은 코를 높이는 융비술 이후에 이 두꺼운 실리콘에 눌려 약해진 비중격이 휘었던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이제 비중격이 이 안쪽으로 이렇게 만져지면서 비주는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CT상에서도 비중격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분 재수술을 해서 비중격을 반듯하게 교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수술 이후 사진을 보시면 저 안쪽에 튀어나온 비중격이 자연스럽게 교정이 되면서 겉에 있는 비주의 모양도 굉장히 바르게 교정이 잘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재수술 치료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김혜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막힘, 코골이, 두통, 수면장애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나도 좀 이런 증상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혹시라도 이 질환이 아닐까 의심이 되신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김혜영 원장님과 상담을 미리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화 주셔서 사연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여주시죠. 30대 남성분이십니다. 환절기마다 코가 막히고 콧물이 계속 나며 밤에는 코골이까지 심해서 수면에 방해가 돼서 그 원인이 좀 궁금하다라고 전화를 주셨어요. 이런 상태가 있을 때는 비염약 복용하고 계시고 코세척도 꾸준히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네, 이런 경우 정말 너무 힘드시죠.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다음날 너무 힘들어지고 맞아요. 또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두통 같은 다른 증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를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이제 비염약을 복용하시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효과는 있었지만 다시 금방 재발하는 건지 아니면 비염약을 복용한 이후에도 크게 효과는 없었던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지금 몇 가지 짚어주셨거든요. 그 부분을 따라서 수술이 필요한지 또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부분들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상담 하나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50대 여성분이십니다. 코가 자주 막히고 머리가 무겁게 아파서 감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냄새도 잘 못 맡아서 축농증인지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직 치료 받으신 적은 없으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코가 하는 게 좋을까요? 자주 막히고 머리가 무겁게 아프다. 자, 이게 이제 이런 증상이 여러 차례 반복돼서 나타나면 말씀하신 대로 단순 감기보다는 축농증이나 다른 비염과 같은 다른 질병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비인후과에 가서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엑스레이 사진 한 장만 찍어봐도 축농증이 맞는지 아닌지 정도를 감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나서 그 이후의 치료의 방향을
정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일단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굿닥터 김혜영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